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와의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런데 한 학회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해충돌 소지가 아니라 애초에 해당 코인 업체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을 꺼낸 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P2E 업체 국회 로비 소문이 무성했다. P2E 업계와 국회의원, 이익공동체를 의심된다. 보좌관들까지 위믹스 투자를 조사해야 한다. 라는 학회의 비판 성명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이 의혹은 일단 게임학회 차원의 의혹 제기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아직 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서 로비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더 나아간 의혹이죠. 해당 코인을 발행한 업체 등이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이런 청탁 내지 로비를 통해서 관련 업계의 호재성 발언 등을 이끌었던 건 아니냐라는 일종의 의혹 제기인데 판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저는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작년 대선 때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또 최측근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하는 그 NFT 펀드를 발표를 직접 하고 그걸 총괄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제 완화, 뭐 이런 P2E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할 때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도 P2E 성장주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 정보로 유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해충돌 방지에 어떤 그런 그 저촉될 이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당연히 다분히 이것은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거죠. 국회의원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당연히 앞세워야죠.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유권자들을 뽑아주는 게 국회의원인데 김남국 의원의 이번 행태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겁니다. 사익 추구. 물론 또 뭐 굉장히 뭐 검소하고 좀 그 정말 가난파리 식으로 뭐 구멍난 운동화 운운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또한 작년에 뭐 테라나 이런 폭락으로 해서 많은 또 손해를 본 이런 청년들의 그 청년 투자자들의 분노 이런 지점도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사익을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행동은 사실 이것은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에서 또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 좀 징계해달라. 이렇게 지금 징계안을 제출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해충돌도 물론 이해충돌 방지도 위반을 했지만 사실 이런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입법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러한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민주당이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팔라고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위믹스 코인을 어떤 돈으로 샀고 어떻게 이것을 보유를 하고 언제 팔고 이런 것을 소상히 밝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나 아니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그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로부터의 로비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대선 당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며 로비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입장도 다시 전해드립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예를 들면요. 우리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좀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재산 공개하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많던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익 추구냐?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천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이 국민들에게 거래세를 낮추는 게 오히려 낫다.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익 추구냐. 다들 자가주택 보유자들 아니세요? 주택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택의 보유세를 낮추거나 거래세를 낮추자고 그러면 저거 국회의원들 지들 집 있으니까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라고 일반론적인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거나 규제를 당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서 사익 추구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그 이해 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가지 못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좀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좀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제도들로 그런 안전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고 예. 이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들도 있고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묶는 그런 견제장치를 다 제도화 시켜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쭉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좀 뜻밖의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법.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법 위반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은 저한테 박용진 때문에 뭐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뜻밖으로 삼성생명 주주들은 야 덕분에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사익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기도 절대 안 되지만